2025년 7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정기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이죠. 이번 주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5주 연속 상승이고 취임 이후 최고치입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에 대해서 응답자의 64.6%가 잘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7월 1주차 주간 집계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정평가는 1.4%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이 10명 중에 7명가량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갈수록 공고해지는 양상이죠. 모든 면에서 국가가 정상 작동을 하면서 국민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양상은 차근차근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개 대통령이 곧바로 취임을 하면 한 80% 이상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하향세를 그리는 게 이제까지의 추세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5주 연속 오르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미심적인 눈초리로 바라보던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한 5주 정도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든다.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윤석열이의 이 패륜적인 행동이 이어지면서 대비되는 부분도 조금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저 괴물이 하고 해왔던 이제까지의 일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일을 보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더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매우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 매우 지금 안심하고 있다 하는 것이 수치로 나타난 겁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그것이 극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56.2%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6월 2주차 57% 이후에 최고치를 보인 것이죠. 56.2%를 찍었다는 건 정말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단단하게 뒷받침해야 된다는 그런 국민들의 생각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뒷받침을 잘 해야 한다 하는 국민들의 의지겠죠.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험지, 그러면 TK 아닙니까? 그리고 보수층, 여기에서조차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60대, 70대, 특히 대구, 경북, 또 보수층 이런 데서 국민의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것들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재구속, 또 국민의힘의 혼란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보수층에서조차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제 볼 것이 없다.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 라는 풍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해체가 답이다. 이게 국민들의 목소리인 겁니다. 이것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아직도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고 윤석열이는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참 이상한 짓을 계속하고 있죠. 오늘 오후에 윤석열에 대한 첫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죠. 지난주에 거부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가 또 첫 소환입니다. 그런데
11일에도 건강 문제를 들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건강 문제를 들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서울구치소한테 물어본 거예요. 윤석열이가 진짜 건강에 문제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그런 문제 없습니다. 라고 구치소에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또 몽리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이가 안 나오는 이유, 야 덥다. 그리고 나 당뇨가 있어가지고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우니까 구치소는 덥죠. 그런데 내란 특검 사무실은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면 시원해지죠. 그러잖아요. 에어컨이 다 틀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당뇨, 이 지병 당뇨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한 30% 이상이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중하냐 그러지 않느냐의 문제죠. 저 역시 당뇨 약 먹습니다. 또 약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나오는 밥들 보니까 식단을 보니까 당뇨식이야. 근데 무슨 당뇨가 악화가 됩니까? 약 먹으면 돼 그런 거. 그런데 무슨 의약품 반입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거기에도 다 의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뇨병 약도 다 있어요. 그리고 구속된다고 해서 밖에 약을 반입 못합니까? 다 합니다. 그것은 밖에 있는 변호인들이나 가족들이 다 갖다 주면 교도소에서 그냥 다 전달해줘요. 구치소에서. 그런데 그것을 소환 안 나가는, 출도 안 하는 이유로 들었다고 하니까 웃기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서울구치소가 운동 시간도 주지 않았다 그랬다는데 구치소에서 왜 운동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운동 시간 하루에 1시간 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배려합니다. 그건 공평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는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하고 같이 해놓으면 그 애들이 두드러 팰까봐 윤석열이는 혼자 따로 1시간씩 운동을 하라는 특혜까지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 시간을 안 준다느니 당뇨병 약이 없다느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쓸데없는 헛소리다. 지금 이 구치소에서 그랬다잖아요. 밖에서 약을 본인이 반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는, 의무실에 있는 약을 다 줬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거실과 관련해서 선풍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풍기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구치소에서 확인을 해줬고 온도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 그 안에서. 구치소에서 혹은 교도소에서 더워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히 거기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냥 참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이는 살아도 감옥에서 살고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김병기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그 말은 좀 그렇잖아요. 영원히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지금 난 돈도 없어. 그래갖고 영치금을 모집한다고 영치금을 모집한대. 영치금 모집한다고 계좌번호 올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후한무치하다 그랬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영치금 입금 계좌를 올리고 인권 침해를 운운하는데 윤석열 부부 재산은 약 74억 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4억 원이 모두 다 윤석열이 돈이 아니고 김건희 돈인가 봐요. 그래서 김건희가 본인 변호사들 지금 변호사 모집하고 거기 돈 주느라고 윤석열이한테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윤석열이가 그렇게 나쁜 놈이어도 마누라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건희 씨, 마누라는 그러면 안 돼. 이제까지 그래도 한 10여 년 같이 살았잖아. 그러면 윤석열이한테 잘해줘야지. 같이 내란도 했고, 내란을 어떻게 보면 김건희가 시켰을 수도 있어요. 꼭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그럴 개연성도 있다. 근데 윤석열이가 잡혀가니까, 돈도 안 넣어줘가지고 영치금 400만 원 넣어주란 말이야. 영치금 한도가 400만 원이야. 400만 원 넣어주면 안에서 쭈쭈바도 사먹고, 초코바도 사먹고 그러면 되지. 그러잖아. 그렇게 윤석열이를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초콜릿도 가끔 하나씩 사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이는 돈을 좀 넣어주라고. 왜 자꾸
예문 국민들한테 영치금, 영치금이 없어요. 그러면서 영치금 계좌 올리고 그따위 짓을 합니까? 이건 창피한 일이야. 진짜 세계 해외 토픽에, 다른 나라에서 해외 토픽에 나올 뉴스입니다. 윤석열 구속이 해외 토픽이 아니라 윤석열이가 그 안에서 영치금이 없어서 영치금 좀 내주세요. 나는 변호사 비용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났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해외 토픽감 아닙니까? 그렇게 떵떵거리던 자가 말이야. 하여튼 오늘 또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오후 2시니까. 강제 구인 해야 되는데 강제 구인을 한다 해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강제 구인을 통해서라도 윤석열이를 끌어내야 된다. 거기에 에어컨이 없다고 그러니까 에어컨이 있는 내란 특검 방으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해야 된다. 하여튼 윤석열이 심정은 지금 착잡하겠죠. 믿었던 부하들이 그동안 진술을 했던 거 하나하나 다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뻐하고 그렇게 믿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최상병 특검에 가가지고 말 뒤집었잖아요.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윤석열이가 화내는 걸 내가 목격했어요. 내가 봤어요. 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윤석열이가 경로한 적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오다가 엊그제 나가서는 윤석열이가 진짜 화 많이 냈어요. 나는 살려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지가 죽게 생기니까 이제야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의 복심이 누굽니까? 김성훈이에요. 김성훈 경호차장. 또 강희구 부속실장. 얘들 또 가가지고 모두 다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갈 곳이 없죠. 고립무원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대통령을 하면서 했던 그 못된 짓거리들이 부하들에 의해서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 맘대로 세상을 살면 이런 꼴을 당하는 겁니다. 그 많은 부하 중에 충직한 부하 하나가 없었다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대통령 권좌에서 내려오자마자 부하들이 모두 다 등에 칼을 꽂는 것도 매우 윤석열 입장에서는 슬픈 일이지요. 그러나 인생은 그런 겁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 권좌에 있으니까 그 권좌를 보고 너한테 충성을 했던 것이지 윤석열 너 개인에게 절대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인생 자체가 그래. 그런데 무슨 뭐 검사기 좀 된다고 이 세상이 다 지 것인처럼 행동을 하니까 부하들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꼴사나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이 사라지고 나니까 곧바로 배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배신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강우구가 배신입니까? 김태효가 배신입니까? 김성훈이가 배신입니까? 배신 아닙니다. 배신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살인 거야. 성렬아. 그걸 아직도 모르고 살았냐 지금 너 65살 먹을 때까지? 사람이 말이야. 그걸 모르고 살았다면 너는 헛산 것이다. 술이나 먹고 맨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모르잖아. 인생은 내 등에 누가 칼을 꽂느냐. 가장 가까운 놈이 내 등에 칼을 꽂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 사람아. 그걸 모르고 살았냐? 바보도 아니고 네 바보 천치냐? 그건 당연한 일이야. 당연한 일.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이 해외 동포가 내 등에 칼을 꽂겠어? 아니면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그 수많은 국민들이 내 등에 칼을 꽂겠냔 말이야. 가장 나하고 가까운 놈들, 내 옆에 있는 놈들. 그런 놈들이 나를 배신하는 게 인생사야. 인생 공부 좀 하란 말이야. 정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인생론에 대해서 좀 읽어봐. 철학책도 좀 읽고 이 사람아. 쌀데없이. 에이구 바보 같은 놈아. 내가 진짜 너를 생각하면 많이 슬프다. 돈이 없어서 영치금 좀 넣어주세요. 그랬다는 게 이 바보 같은 놈. 에이구 이 바보 같은 놈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열받네. 오늘 지금 청문회 열리고 있습니다. 청문회. 장관 청문회 지금 열리고 있죠. 오늘부터 이제 닷새 동안 이번 주 내내 청문회가 열리게 되겠죠. 오늘은 뭐 과기부 장관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강선우 여가부 장관 뭐 이렇게 열리고 있던데 초점은 역시 강선우 여가부 장관이죠. 시작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10분 만에 정회를 하지를 않나. 그러다가 11시 한 15분쯤 돼서 그때까지도 싸우고 난립니다. 예? 강선우가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면 되지. 거기에다가 노트북 뒤에다가 무슨 뭐 갑질 장관 물러나라 뭐 이따위 걸 붙여놓고 이러면 됩니까? 청문회를 해야지. 청문회를.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 김민석 청문회를 말아먹었거든. 걔들 입장에서 되게 말아먹은 거야.
뭔가 좀 송곳 질의를 좀 하고 진짜 김민석 후보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김민석 후보자의 미담만 계속 나오는 청문회를 했잖아. 참 국정에 도움을 줘서 고맙다잉. 근데 또 강선우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좌관 갑질이니 뭐니 뭐 별별 이야기가 다 있던데 이건 역시 정확한 증거를 내놓고 해야 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일기 내각은 총체적 부실이다 하며 전원 실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3년 전에 니들이 정권 잡았을 때 니들 그 장관 면면들을 좀 봐라. 거울을 좀 가지고 다니면서 이 사람아 거울도 스스로 좀 보고 그러란 말이야. 니 앞바닥을 비춰봐. 니들은 어쨌는데 지금 누구한테 대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어? 지금 청문회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외곽 때리기만 하고 있는 이유가 뭐야?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냥 의혹이나 제기하면서 여론전을 하겠다 뭐 이런 건데 그거 정말 확실하다면 그 증거를 내놓고 검증해서 진짜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낙마하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저 정치 공세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는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도 완벽한 자료를 내놓으란 말이야. 돌아다니는 풍문 엮어가지고 찌라시 엮어가지고 공격하지 말고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면 낙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역풍이죠. 김민석 대 주진우처럼 헛소리만 계속 짓거리다 보면은 주진우 청문회가 돼버린다니까. 그런 점도 국민의힘은 유의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니들이 하도 짠해서. 네 짠에 버릴 때 버리는 용기, 윤석열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고 강선우 후보자, 정동영 후보자 등등에 대해서도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딱 엮어버리면 국민들이 낙마시켜야 되겠네 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찌라시나 들고 와가지고 보좌관들한테 갑질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내가 국회의원들을 엄청 많이 압니다. 예, 기자 생활을 하도 오래 해서. 보좌관들도 많이 압니다. 보좌관들은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국회의원으로부터 보좌관 입장에서 보면 갑질이라는 소리를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국회의원들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보좌관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똑바로 못하면 국회의원은 맹탕이야, 맹탕 그거. 그래서 보좌관을 좀 혹독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그게 다 갑질입니까?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뭐 욕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왕따를 시킨다거나 그런 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지만 업무를 위해서 보좌관을 닥달하는 것은 나는 갑질은 아니다. 나랏밥 먹잖아. 세금으로 월급 다 받잖아. 뭐 때문에? 국회의원을 제대로 보좌하라고. 그러면 보좌 잘해야지. 그거 못하면 국회의원 입장에서 지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거기는 일반 회사 아니에요. 국회의원 보좌관은 일반 회사원 아닙니다. 그 점에 주목해야 된다. 하여튼 갑자기 내가 국회의원들을 옹호하는 사람처럼 돼버렸네. 내가 보좌관들을 더 좋아합니다. 예, 사실은 보좌관들이 일 잘해요. 그리고 보좌관이 일 잘해야 국회의원이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관을 잘 부리는 국회의원이 훌륭한 국회의원인 거야. 자기가 많이 알아야 되지만 국회의원이 뭘 다 합니까? 자기 분야는 알지. 그러나 보좌관은 여러 명이야. 그래서 이 여러 명의 힘을 합해서 그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강선우를 내가 뭐 두둔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국민의힘이 강선우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걸 제대로 좀 하자. 그런 이야기를 나는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번에도 김민석 때 말아먹었으니까 국민의힘 이번에도 말아먹으면 국민의힘은 진짜 퇴출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청문회를 국민의힘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못하면 그 책임 역시 국민의힘에 있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사랑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애정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마저도 못하면 너희들이 진짜 완전히 끝날 것 같아서 좀 짠해서 내가 하는 소리야. 이 짠한 것들아. 예? 개폰만 잡지 말고 빨간 옷 입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여기다 배지 달고 다니면 다야? 이 일도 못하는 것들이 내 청문회 하면서 보니까 김민석 청문회 때 보니까 니들은 진짜 일을 못하더라. 진짜야. 근데 오늘 또 강선우 청문회를 내가 아침부터 계속 보고 있었거든. 내가 진짜 니들은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어. 청문회에 관심이 없겠지. 당연히 지금 청문회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되지. 왜냐? 지금 국민의힘 초토화돼 있잖아. 예?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완전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금 나는 어떻게 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청문회가 개판이 되고 있다. 김성교 의원, 원희룡 전국토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 다 출국 금지하고 윤상현이 압수수색하고 이러니까 또 임종득이 압수수색 있잖아. 임종득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 자들이 언제 나를 또 할까 뭐 이런 생각을 나도 언제 압수수색에 당할까 겁이 나는 거야. 그냥 막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따위 말을 하고 있던데 야 내란을 저지르고 윤석열을 비호했으면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지. 그게 어떻게 정치 보복이야. 아무 정치 보복을 아무 데나 붙여. 이것들이 도대체 그냥 청문회나 잘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나는 언제 압색 당할까? 나는 언제 구속될까? 이렇게 겁나 있으니까 청문회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 니들이 잘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을 국민 앞에 낱낱이 내놓고 그게 중요하지. 지금 헛소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정당 해산이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이 될까 안 될까에 고민이 없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는. 내가 언제 구속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국가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지요.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무섭긴 할 겁니다. 이 더운 여름에도 사실 덜덜 떨릴 거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문회에서 목리나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한 방을 좀 내놔봐라.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매우 더운 날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이가 버티고 버텨도 결국은 윤석열이는 다시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외환 유치 혐의까지도 계속 더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국민의힘도 윤석열이 계속 감싸고 그렇게 재밌게 잘 노시기 바랍니다.